이번에 그 집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한번 찾아볼까? 직방에서 한번 찾아볼까? 직방. 자, 이번에는 어디서 살아볼까?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한번 살아볼까? 홍대 입구역. 오케이, 이거 누르면 되네. 나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 되니까 입구역 근처에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 월세가 1000에 65네. 그러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매달 65만 원을 내고 관리비가 7만 원이네. 조금 비싸네. 에어컨 있고 세탁기 있고 인덕션 있고 신발장 싱크대 다 있고 관리비는 7만 원인데 전기 가스 수도는 별도네. 또 돈을 따로 내야 되는구나. 근처에 홍대 입구역도 있고 망원역도 있고 합정역도 있고 역세권이네. 주변에 이렇게 지하철역이 가까운 지하철역이 있는 걸 보니까 역세권이라서 비싸구나. 그러면 조금 비싸지만 괜찮은 것 같으니까 부동산 사장님에게 한번 문의해 봐야겠다. 집 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토픽 코리안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직방에서 집을 구해보는 것처럼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온라인 앱을 더 많이 사용해서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더더욱 이 앱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한국의 집과 관련된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한국의 집을 구할 때는 조금 외국과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알림 꾹꾹 부탁해요. 네, 오늘의 단어입니다. 오늘의 집과 관련된 단어. 자, 한번 살펴보죠. 제가 읽어볼게요. 매매, 전세, 월세, 집을 구하다, 집값, 방세, 보증금, 관리비, 포함, 별도,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계약, 계약기간, 교통, 학군, 주변 환경, 편의시설, 시한. 자, 이상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그쵸? 자, 매매는요, 여러분 그냥 물건을 팔고 사는 그 행위를 매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집과 관련된 단어이니까 집을 사고 파는 행위. 자, 써줄까요? 자, 집을 사고 파는 행위. 집을 사고 파는 그 행위. 그것을 매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와 월세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세라는 개념은 외국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만이 가진 어떤 좀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월세죠. 그러니까 월세 먼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월세는 뭐예요? 월, 매달이죠. 매달. 내가 집 주인에게 그 집을 가진 주인에게 집을 빌리는 거죠. 집을 빌리는데 집을 빌리고 나서 매달 돈을 냅니다. 그쵸? 매달 돈을 내죠? 그거를 월세라고 해요. 월세.
자, 그런데 한국에만 있는 이 전세라는 개념은 자, 집주인에게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잠깐 맡기는 거예요. 보통 2년입니다. 2년. 자, 2년 동안 그 집주인에게 돈을 잠깐 맡긴 후에 그 돈을 냈으니까 이 집을 내가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 2년 정도입니다. 2년. 자, 그래서 전세는 처음에 돈을 다 내는 거예요. 처음에 돈을 다 내고 2년이 끝났어요. 그러면 집주인은 다시 그 사람에게 받은 돈을 돌려줍니다. 약간 신기하죠? 왜 돈을 주고 또 다시 받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그 집주인이 돈이 많아서 그런 거가 아니라요. 자, 그 돈을 많이 받는다고 했죠, 처음에. 그럼 그 돈으로 집주인은 만약에 은행에 어떤 이자가 높으면, 이자가 뭐예요? 인터레스트죠. 이자가 높으면 은행에 맡겨서 그 이자를 매달 받을 수도 있고, 그쵸? 또는 이 집주인이 여러 곳에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이용해서 다른 집을 또 사거나, 그쵸? 아니면 다른 주식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 돈을 활용해서 또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는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다. 이거 좀 재밌죠? 전세라는 개념. 자, 한국만이 가진 특징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고요.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단어는 여러분 집을 구하다입니다. 집을 구하다.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집을 구하다는 집을 찾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집을 찾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집을 찾아야 되죠? 집을 구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입니다. 다음 단어. 네, 다음 단어는 집값과 방세입니다. 집값은 여러분 집 가격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집가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집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룸이고요. 방을 빌리는데 내는 돈이다라고 해서 방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아파트 집값이 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파트 방세가 오르다 이렇게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단어는 오르다, 상승하다, 내리다, 하락하다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많이 올랐다라고 할 때는 대폭 오르다. 또는 또 갑자기 급하게 많이라고 쓸 때는 급격히 상승하다 이런 표현까지 잘 챙겨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단어입니다. 보증금. 보증금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보증금은 디파짓이죠. 금이라는 것도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증금 언제 내요? 한국에 와서 집을 구할 때 월세가 뭐였죠? 집을 빌리는데 매달 돈을 낸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보증금을 처음에 같이 냅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은 제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을 나갈 때 다시 주인이 돌려주는 돈이죠. 그런데 만약에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살면서 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보증금에서 마이너스 하겠죠. 집주인이. 그래서 보증금 그리고 관리비는 그 아파트나 아니면 어떤 오피스텔 원룸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 즉 관리비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그쵸? 이거는 그 관리해 주시는 분에게 내는 거죠. 그래서 관리비, 여기 비도 비용이라고 해서 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직방 그 홈페이지를 볼 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관리비 포함 항목이라는 것이 있었고 관리비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쵸? 관리비 10만 원은 내가 이 집에 살면 꼭 매달 내야 하는 돈이에요.
이거는 그냥 내야 돼요. 그래서 10만 원은 꼭 내야 되고 이 관리비뿐만 아니라 전기 여기 등불 불 있죠? 가스 네, 가스는 별도라는 말은 관리비 10만 원 내고 전기 가스는 내가 사용한 만큼 또 따로 돈을 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별도라는 말을 쓰고요. 관리비가 10만 원인데 이 관리비 안에 포함되는 항목은 뭐가 있나요? 수도, 인터넷, TV는 이 관리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 인터넷, TV는 별도로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 중요한 단어니까 잘 체크해 두세요.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집주인, 세입자죠. 주인은 알죠, 여러분? 주인. 집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있고 그 집을 빌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세입자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세입자인데 여러분 돈을 집주인에게 이렇게 주죠. 그러면 나는 이 열쇠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세입자. 그쵸? 자, 그 다음 단어는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아까 직방처럼 그 앱으로 방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직접 이 부동산에 가서 집을 찾거나 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쵸? 부동산 이렇게 쓰여 있는 거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부동산에 가면 사장님이 계시죠? 그 사장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원하는 집을 찾아주시고 그쵸? 그 중간에서 집을 파는 사람과 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집을 빌리는 사람 그 중간에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와 같은 뜻이라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요것도 같은 뜻이라는 거 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네, 다음 단어는 계약하다, 계약기간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그 집주인과 이야기를 잘해서 내가 그 집을 뭐 사거나 빌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contract,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때 계약하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계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1년, 2년, 그 시간을 계약 기간이라고 하죠. 만약에 계약 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다시 고향에 가야 한다거나 사정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야 할 경우에 계약 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구해놓고 이사를 가거나 그러기 어려울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 그 월세를 매달 돈을 계속 주인에게 내야 해요. 어쨌든 계약하다, 계약기간, 뭐 계약기간이 끝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집을 구할 때 한국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여러 가지 consider 그러니까 고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 먼저 한국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교통의 편리함, 그쵸? 교통이 편리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교통이 편리하다라는 뜻은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많거나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또 지하철역이 있거나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빨리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은 학군인데요. 학군이라는 말 잘 못 들어봤죠? 자, 학군이라는 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교통은 이렇게 지하철역이 있는지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이런 뜻이었고요. 자, 학군은 학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교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또 이것도 한국만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는데 그런 것을 학군이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을 써요. 학군이 좋다. 학군이 좋다라는 것은 교육의 퀄리티가 좋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군이 좋다라는 것은 좋은 대학교에 많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학군이 좋다, 좋은 학군 플러스 학원가라는 게 있는데요. 학원이 뭐예요? 영어를 배우는 곳, 수학을 배우는 곳 이런 곳이죠. 그래서 학원 스트릿이라고 해서 학원가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국 사람들이, 아이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고려하는 집을 고를 때 하나의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편의시설인데요. 네. 편의시설은 자, 백화점, 은행, 그리고 세탁소, 그리고 마트죠. 이거 보면 뭐 알 수 있어요? 이게 집 근처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겠죠? 편의시설, 편의점이라는 단어 알죠? 편의점, 그쵸? 그거의 편의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더 편리하게 만드는지,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없는지 또 집을 고를 때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주변 환경인데요. 주변 환경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또 너무 시끄럽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원 같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산책도 하고 공기도 좋고 좋겠죠. 그쵸? 아니면 주변에 어떤 쓰레기장이라던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바로 주변 환경이 좋다, 나쁘다를 또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지요. 자, 마지막은 치안이라는 말인데요. 자, 치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 무서운 사람이죠? 치안이 좋다, 치안이 나쁘다라는 말은 밤 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안이 좋다라고 하면 이곳은 비교적 안전한 곳이야. 나쁜 사람이 없어. 이런 뜻이고요. 치안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밤에 뭐 혼자 다니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참고로 조금 재미있는 단어를 보여주면 역세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세권. 역은 지하철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역세권 그 지역을 좋아하죠. 지하철역이 가까운지 가깝지 않은지 아까 교통과도 연결이 되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걸 이야기하면 스세권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스세권. 스가 뭘까요? 여러분 스. 스타벅스를 이야기합니다. 스타벅스.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있는 곳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을 유동 인구라고 하는데요. 스세권 근처에는 항상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어떤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좀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역세권과 스세권을 고려한다는 것도 그냥 재미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집과 관련된 단어도 공부하고 또 한국의 어떤 집과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토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보고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지금은 한국어 실력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 좋을 거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